안녕하십니까. 저는 압구정역에서 20여 년 이상 컵고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이 안면 거상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혹시나 조금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안면 거상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실까봐 조심스럽게 한번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악 분지 신경, 그 다음에 전두근 쪽으로 움직이는 신경. 이게 이제 우리 성형외과 안면 거상술에서 수술을 범위, 방법을 제약하는 그런 두 개 가장 중요한 신경이고요. 이제 우리가 눈 아래쪽 눈꺼풀을 움직이는 신경.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움직일 때, 이제 아래쪽 움직임 때 눈꺼풀이 부르르 떨리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그쪽 부위 신경이 일부 이제 다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깊게 했을 때 그러는 거고요. 이제 그 근육 위로, 근육 아래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 위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쪽 부위에서 이제 그 신경들은 실제로는 여러 갈래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협부신경이라 그래요. 사실은 이제 깊게 들어갔다가 광대 쪽에서 7시, 8시 방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신경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입술을 웃었을 때 잡아 당기는 근육.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한 수술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디플레인 스마트 리프팅을 해서 깊게, 그 다음에 팔자를 당기기 위해서 지금 이 신경에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팔자 문제는 선생님들이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거기까지 이제 하지 않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팔자를 나는 해결해야겠다 라고 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상당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신경의 베리에이션, 변화를 알고 그 신경을 피할 것인지를 저희들은 항상 공부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 밑으로 바닥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근육 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다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부신경이 다행히 갈래가 많이 잦아서 다시 합쳐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다친다 하더라도 다른 신경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 협부신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이하게 이렇게 조심을 엄청 조심해야 한다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협부신경은 갈래가 잦다가 다른 부위에서 와서 다시 벌어지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는 신경이라서 우리가 협부신경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상당히 안정적인 곳에서 위치를 하고 또 앞쪽에서 우리가 수술하지 않는 곳에서 이제 주로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협부신경을 끝까지 협부신경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상당히 앞쪽으로서 유치하고 여러 갈래가 있다는 거, 이런 협부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목근을 이제 지배하는 신경, 이제 목신경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같은 목신경이 광목근 쪽에서 올라오는 거, 그래서 빅목근 앞쪽에서 똑똑똑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제 1cm 정도 앞에서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신경 이런 종류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을 씹을 때 측두근이라고 있거든요. 그 측두근을 지배하는 신경은 상당히 깊어요. 측두근이 지배하는 신경은.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가 거의 측두근은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 부위니까요. 거의 핵심은 전두근 쪽으로 가는 거하고 하악 가지신경,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회피할 것인지 주로 이렇게 노력을 회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신경 문제는 간단하게 피부만 열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이제 두려워서 그 다음에 여기 앞쪽은 깊게 들어가니까 이 앞쪽 부위만 열고 스마스를 앞쪽에서만 당기는 그 스마스를 접거나 또는 스마스 일부를 제거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거기를 넘어서 이쪽은 좀 움직이지 않는 신경이라 그래서 피부 열고
움직이지 않는 신경이라서 이쪽 부위만 하면 해결이 좀 힘들더라. 그래서 이쪽을 놔두고 이쪽을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요, 피부가 이쪽에서 수술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당겨오지도 않더라 해서 피부를 들고 여기에 있는 스마스는 그대로 두고 스마스 앞에, 즉 목에서부터 하하까지 여부위에서만 열고 들어가서 앞쪽에 움직이는 신경이 이쪽이거든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심술포라든지 팔자라든지,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딥플랫 스마스라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수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때 이제 신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들이 연구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수술에서는 전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의사를 믿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딥플랜은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수술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면 더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수술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 1도 신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작용이 특별하게 그런 이제 리스크는 일시적인 안면 이렇게 신경 부작용은 1% 이하로 돼 있고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는 0%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일시적인 부작용이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시적인 부작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신경은 항시 감각은 양파뿌리처럼 잘게 부서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왔다가 나중에 다 돌아오고요. 이제 수술 결과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앞이 무서워서 수술을 안 한다면 이쪽에 한계가 조금씩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술 한계상 문제가 조금 있고, 이쪽에서만 수술하면은 안전하긴 하는데 결과가 조금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모바일 움직이지 않는 픽스드 스마스라고 그러고, 이거는 움직이는 스마스라고 그래요. 움직이는 스마스를 당기자 하는 게 요즘에 추세랍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수술이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혹시나 부작용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지금 개선 문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효과 문제. 차이가 있는 이유가 수술 방법 때문에 그렇다. 신경을 안 건드린다고 애써서 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스마스를 억지로 당기다 보니까 이쪽이 좀 해결이 안 되는,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릴랩스, 다시 되돌아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재수술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빨리 되돌아오냐, 늦게 되돌아오냐, 여기를 충분히 잘 당겨도 이것도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선생님들은 이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홈피나 여러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런 사진들 보면은 나이가 쭈글쭈글한 이런 사람들 수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주름이 심하게 이렇게 잡힌 상황에서는 수술 결과가 입가 주름이 막 해결되고 그러지 않아요. 인중을 좀 축소하거나 레이저를 좀 박피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보조적인 수단이 여러분들한테 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걸 당긴다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근육이 너무 많이 가지면 입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거 간혹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잔주름은 좋아지는 대신에 여기 문제가 생겨요. 특히나 이 부위에서는 신경이 아주 얇게 분포를 해요. 신경이 이제 안쪽에서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신경이 분포하는 운동신경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지배하는 신경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를 주로 좀 방해하는 것을 조심해요. 의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깥쪽에서 나와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무조건 다 이걸 방해하지 않아요. 이쪽을 방해하는 걸 되게 조심하고, 하더라도 방해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잔주름의 해결이 조금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힘을
가지고 이쪽에서 스트레치 아웃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도록 하는 건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가 있을 때 이 입가의 잔주름을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주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거, 이런 것으로 만족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을 이렇게 수술했는데 주름이 생겼어요. 여기 반듯하죠? 이게 주름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구부렸는데, 그런데 구부려 놓고 여기서 주름 생겼다. 구부렸으면.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근데 한 줄은 생기고 두 줄은 생기지 않는 거, 그래, 저도 이해를 해요. 그분들은 피부 탄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구부려도 목에 주름이 한 개만 생기고 여러 개 생기지는 않죠. 근데 나이가 있을 때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의사가 수술하고, 어떠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한다 하더라도 구부렸을 때는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말씀을 하세요. 젊은 사람하고 달리 구부리면 이렇게 생기지, 구부릴 때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팔자가 완벽하게 펴지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펴지면 입이 들어 올라가야 해요, 이렇게 많이. 그래서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다소 개선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것마저도 지방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앞에 꺼진 이런데 편다 그래서 이게 꺼진 게 안 없어져요.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꺼진 부위 다크서클이라든지 측면 약간 꺼진 함몰, 광대 아래 이런 거, 그래서 팔자 이런 데 지방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약간씩은 또 뽑을 때도 있어요. 팔자 위쪽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듬고,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수술 자체가 좋아지는 거지 당긴다고만 해서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 효과, 개선이란 말을 쓰는 말이 완벽하게 잘 10살 10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과거로 이렇게 되돌아간다, 이걸 개선이라고 하고요. 보조적인 수술도 필요하다는 거, 레이저나 지방 주사, 지방 흡입, 이것도 같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목의 흡입 지방도 조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완벽한 개선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을 줄이는 거죠. 효과 부작용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또 나머지는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부작용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작용률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는 걸 참고로 다 치료 가능한 부작용이라는 것도 이해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코 성형외과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코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입니다. 감사합니다.